자, 이 앞에 우리가 그 if 조건문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23 하고요. 아니죠. 파이썬에 저장된 숫자 23을 우리가 입력한 숫자하고 비교해서 뭐 틀렸습니다. 조금 더 작은 수입니다. 뭐 틀렸습니다. 조금 더 큰 수입니다. 맞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면서 if문 하나만 사용을 했어요. if문 하나만 사용을 했는데 if문 하나만 써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if하고 이제 else문 그리고 elif문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문은 그 뒤에 있는 조건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조건이 맞으면은 새로운 블럭에 있는 문장 그 명령을 실행을 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if가 끝나면 여기서 이제 끝났죠. 끝났으면 이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건 요거 하나만 실행을 시키는 거고, 이게 끝나면 다시 얘가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낫도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16번째 줄부터는. 그런데 guess가 넘버보다 크다, 그 얘기는 guess는 넘버보다 작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조건은 항상, 이 조건이 맞으면은 두 번째 조건은 항상 거짓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도 거짓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조건이 참일 때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모두 다 그냥 건너뛰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else문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if, else, if는 뭐뭐이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조건이 참일 때 그 if문 안에 있는 새로운 블럭에 있는 명령문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조건이 거짓이면 else라는 그 문 뒤에 있는 명령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참일 때는 이걸 실행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조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else, 그렇지 않으면, 자, guess가 넘버보다 크면 얘를 갖다 실행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guess가 넘버보다 작은지를 조사해서 작으면 이제 새로운 블럭이 여기서 또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프린트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까지 된 다음에 이제 블럭이 끝났죠. 더 이상의 블럭은 없으니까, if에 해당되는 블럭은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맨 앞이 아니라 이렇게 한 칸 앞, 여기 if와 관련된 같은 네 번째 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else문 다음에 콜론이 있으면서 새로운 블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블럭이 시작되기 위해서 여기 네 칸을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커서가 있는 위치, 깜빡이고 있는 저 위치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은 하나의 같은 블럭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이 같은 블럭이고요. if문 안에서 다시 또 콜론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블럭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4칸 들어간 이 자리에서 이 명령이 실행이 되고, 이 if문에 해당되는 이 블럭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여기 if와 같은 그 네 번째 칸으로 와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guess가 넘버보다 같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을 해서 프린트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잘 보니까 if에서 guess가 넘버보다 작으면 프린트,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if 다음에 여기도 if 다음에 이 명령이, 아니 이 조건이 참이라면 당연히 이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반대로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자, else에서 얘가 거짓이라면 얘는 반드시 참이 될 겁니다. 그래서 if와 else도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없애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만약에 guess가 넘버보다 크면 얘를 해주는 거고요. guess가 넘버보다 크다 라는 이 조건이 맞으면 이게 되는 거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는 얘기는 guess가 넘버보다 작을 수도 있고 혹은 guess와 넘버가 같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 두 가지 경우는 else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if문 안에서 guess가 넘버보다 작으면 얘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guess가 넘버보다 작지 않으면, 작지 않다는 얘기는 guess가 넘버보다 크지 않고 작지 않으면 남는 거는 같은 거밖에 없죠. guess와 넘버가 같은 경우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if else를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래요. if else 써주고 if else 써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역시 우리가 했었던 거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똑같이, 자, 작은 숫자를 넣어주면 조금 더 큰 수입니다 나올 거고, 큰 수를 넣으면 조금 더 작은 수입니다 나올 거고, 같은 수를 넣으면 맞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if else 사용하는 걸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썼던 거하고 약간 틀려졌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은요, else 다음에 if가 들어갔는데 얘를 하나로 지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나로 만들어 본다는 얘기는 잠시만요. 얘를 지금 새로운 이름으로 좀 고쳐서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해보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if else 대신에 else 다음에 다시 if가 들어왔죠. 얘를 elif로 쓸 수가 있습니다. else if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자, 이 조건 여기 있죠. guess가 넘버보다 작으면 이라는 조건이죠. 이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만약에 guess가 넘버보다 크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else if, 그렇지 않고 만약에 guess가 넘버보다 작으면, 자,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다시 여기서 시작이 된 거니까 시작 부분이 여기니까, 시작 부분이 여기니까 새로 블럭을 시작을 하게 되고 4칸 띄워서 다시 블럭이 시작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조금 더 큰 수입니다 라고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끝났으면은 다시 맨 앞으로 가서 else 문으로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if 문 실행시키고 else if, elif 문 실행시키고 else, 이 조건에도 안 맞고 이 조건에도 안 맞는 세 번째 조건, 크거나 작거나 둘 다 아닐 때, 그럴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elif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else if의 줄임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8a 역시 실행을 시켜보면 작은 거, 큰 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자, 조건문은 그래서 이게 쓰는 사람들마다 그 사용하고자 하는 그 좋아하는 그 방식이 각각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if문 하나만 가지고도 얘를 다 쓸 수가 있고요. if와 else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막 보여드린 것처럼 elif라는 이 문장을 사용을 해서 역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그 셋 중에서 좀 더 효율적인 건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건 있는데, 파이썬 언어 자체가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는 좀 가독성, 이 소스를 봤을 때 얼마나 어떤 일을 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효용성을 따지기보다는 효용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보다는 그 방식을 썼을 때 좀 더 소스 코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그 코딩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익힌다기보다는 어떤 게 하나가 더 좋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썼을 때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 코딩 방식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는 것, 그게 훨씬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자, if, elif, else문 우리가 방금 만들어서 썼죠. 보면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if문이건 elif건 else건 그 뒤에 이제 콜론이 들어오면은, 두 번째 콜론이 들어오면 그 다음 줄부터는 새로운 블록이 시작이 된다 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새로운 블록이 시작이 될 때 그 블록의 맨 앞은 그 윗줄보다 4칸을 더 들여 쓴 다음에, 띄워쓰기를 한 다음에, 인덴트를 한 다음에 명령을 집어넣어 준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if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if 조건입니다. if가 가장 중요하고요. elif나 els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elif나 else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 쓰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첫 번째 그 소스 코드에서 이제 보여드렸죠. 그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if문 조건문 쓸 때 유용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if 자체입니다. 그리고 if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else고요. if와 else는 어찌 보면 그 상호 베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if라는 조건이 맞으면은 else 밑에 있는 거는 실행이 되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if라는 조건이 틀리면은 else에 있는 거는 반드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항상 베타적이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lif가 중간에 들어가면 또 약간 달라져요. if, elif, else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각각 세 가지 명령들이 상호간에 이제 교집합을 허용하지 않는 상호 베타적인 그런 그 조건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input 함수 사용하는 거 우리가 해봤죠. input 다음에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그 사이에다가 여기는 지금 그 두 개짜리 인용부를 썼는데 하나짜리 인용부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안에 어떤 내용을 쓰면 이 내용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 우리가 키보드로 어떤 값을 넣고 엔터 키를 치면은 키보드로 넣었던 그 내용들이 문자열로 저장돼서 input이라는 그 함수의 결과값으로 컴퓨터 안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다시 우리가 원하는 숫자, 특히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int라는 함수, int라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한다. 역시 파이썬 안에서 내부 함수 안에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함수인 거죠. int 안에 문자열, 우리가 키보드로 친 뭐 20이라는 그 문자열이 들어가면 얘를 숫자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input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이름을 입력하는 그런 이름을 입력받아서 그걸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해주는 그런 용도로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input 함수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안에다가 이름을 입력하세요를 인용부 안에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키보드 상에서 어떤 이름을 치고 엔터 키를 치면은 그때 썼던 문자열들이 여기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숫자를 입력할 때는 그냥 input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이 문자열을 가로 열고 닫고 안에 int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정수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러면은 정수 타입으로 이 문자열이 변환이 돼서 넘버라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의 숙제입니다. if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 보셔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짝수라면 짝수입니다를 출력하게 해 보시고요. 3의 배수라면 3의 배수입니다를 출력하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직접 한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